오늘 아침 뉴스에 떴어요. 웬만한 상권들은 다 항오리 상권이고 창업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창스타TV 창스타입니다. 오늘 스타님들과 어떤 얘기를 해볼 부분은 뭐냐면, 오늘 아침 뉴스에 떴어요. 자영업자 대출이 1,000조가 넘었습니다. 요즘에 뉴스를 봐도 이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죠. 자영업자 이대로 괜찮은가? 자영업자 시장이 굉장히 어렵다고 나오는데, 자영업자 한 명당 은행에서 대출이 3개, 4개 묶여 있고, 이런 상황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다고 해요. 경기가 좋으면 장사가 잘 되고, 경기가 안 좋으면 나쁘면 장사가 안 된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우리 매장이 경기가 안 좋다고 해서 장사가 잘 안 된다면 그것은 경기가 안 좋아서가 아니라 우리 매장의 경쟁력이 그만큼 없다는 뜻이에요. 요즘에 상권 가보시면 장사 잘 되는 집은요, 지금도 잘 됩니다. 예전에 잘 됐듯이 지금도 잘 돼요. 요즘에 경기가 안 좋지만. 그리고 줄 서는 사람들 계속 줄 섭니다. 그래서 우리 매장이 왜 이렇게 경기를 탈까? 우리 매장의 어떤 안 좋은 부분이나 단점은 무엇일까? 이런 부분을 찾아보는 컨텐츠는 다음 컨텐츠에서 해보기로 하고요. 창스타가 보는 어떤 이런 자영업자의 어떤 대출 문제, 그리고 자영업자의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 저 창스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한 상권에 몇 개만 있어야 되는 업종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요 근래 한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한 3년 정도 빅히트를 쳤던 헌팅포차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일반 술집인데 신나는 음악, 클럽 음악을 틀고 조명을 틀면서 클럽과 같은 분위기를 내죠. 물론 춤을 추면 불법이지만, 그러면서 이제 소주랑 맥주를 팔아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친구들이 클럽 가기에는 좀 부담스럽고 신나게는 놀고 싶고, 그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손님으로 왔죠. 그래서 대박이 난 헌팅포차가 꽤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헌팅포차를 보고 나도 저 헌팅포차 하면 대박 나겠는데? 라는 생각으로 옆에다가 헌팅포차를 차려요. 한 상권에 가보면 헌팅포차가 10개, 15개입니다. 헌팅포차뿐만 아니죠. 미용실을 또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상권에 미용실이 입점을 했어요. 장사 잘 돼요. 주변에 미용실이 우죽순 들어옵니다. 그리고 또 커피숍도 마찬가지죠. 커피숍이 하나 잘 되면 양, 옆, 뒤, 동서남북으로 수십 개의 커피숍이 들어와요. 일단 가맹점도 큰 문제긴 한데, 이제 사업권에 어떤 제약이 있다 지역에 제한이 있다 보니까 A 브랜드가 들어와서 잘 되면 C 브랜드, B 브랜드, D 브랜드 마구마구 들어옵니다. 그래서 한 상권의 소비자의 흐름, 동선, 그리고 소비 패턴은 제한적이에요. 정해져 있어요. 웬만한 상권들은 다 항오리 상권이고, 한 상권에 소비하는 사람들은 거기서 거긴데, 너무나 많은 동일 업종들이 그 상권에 입점을 하다 보니까 저 집에 손님이 꽉 차면 우리 집엔 없고, 저 집에 손님이 반 차면 우리 집에 반 차고, 이런 제로섬 게임이 계속되는 거예요. 이런 제로섬 게임에서 벗어나려면 방법 하나밖에 없습니다. 창업하시는 여러분들이 다른 상권에서 소비자들을 끌고 오셔야 돼요. 불가능하겠죠. 근데 이런 경우는 있어요. 어떤 상권에 어떤 호재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바로 인근에 삼성 디스플레이 단지가 들어온다, 아니면 어떤 공장이 대규모로 들어오거나, 아니면 아파트 대단지가 몰리거나, 아니면 역이 생긴다거나, 이런 특수가 있으면 추가적인 소비자들이 생기기 때문에 또 어느 정도 또 커버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웬만한 상권은 대학가 상권도 마찬가지고, 역세권 상권도 마찬가지고, 정해진 사람들이 계속 돌고 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는 제한적인데 공급과 수요의 문제죠. 수요는 제한적인데 공급량이 많아지니까 당연히 잘 되는 매장은 잘 되겠지만 경쟁력이 좀 얕은 다른 매장들은 장사가 안 돼서 폐업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창업하시는 분들이 창업을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국밥집을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상권에 국밥집이 있는데 장사가 굉장히 잘 돼요. 그 상권에 오피스텔도 있고 직장들도 있고. 근데 이제 국밥집을 가봤는데 내가 이 국밥보다 더 맛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주변에 몇 명을 또 데리고 가요. 친구들이나 주변 지인들을 데리고 가서 야, 이거 한번 먹어봐. 그리고 맛평가를 합니다. 그냥 지극히 소수 몇 명이 내려진 그런 결론, 그것을 가지고 그 국밥집의 단점을 보완했다고 생각하면 그건 착각이에요. 그 국밥집은 음식 맛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거기서 일하는 학생들이, 알바들이라든지, 아니면 그 집의 사장님과의 어떤 기나긴 시간 동안의 정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그 다음 저 같은 경우는 국밥집에 들려서
점심도 먹겠지만 저녁에 국밥에 소주 한잔 하면서 또 거기서 틀어주는 뉴스 보면서 소주 한잔 먹고 집에 가는 그런 패턴, 아니면 또 젊은 분들도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에 국밥이나 수육에다가 막걸리나 소주를 기울이면서 막 수다 떨고 대화 나눴던 그런 추억, 기타 등등 모든 것들이 다 녹아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단순히 그냥 몇 명만의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고 내가 그 집보다 더 잘할 수 있다, 인테리어를 좀 더 잘하면 되겠지, 반찬 가짓수를 또 좀 더 내면 되겠지, 아니면 서비스를 좀 더 잘하면 되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창업을 한다는 거는 너무 위험합니다. 창업을 할 때 보통 어떤 보증금과 권리금도 있겠지만 시설비서부터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창업이라는 거는 몇 억이라는 돈이 아무렇지도 않게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영역이에요. 근데 그 창업이라는 거를 너무 쉽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게 어떤 창업 전문가를 만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인터넷에 가보시면 내가 창업 전문가다 이러면서 막 이렇게 블로그나 카페를 통해서 홍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보통 이제 창업 전문가분들이 이제 공인중개사 출신들이 많으세요. 이제 공인중개사 소개를 하면, 매장 임대차 계약을 하면 수수료를 받듯이 이제 그런 식으로 창업 컨설팅이답시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이제 그런 거는 창업 전문가라 볼 수는 없고요. 정확한 상권 분석을 할 줄 알고 소비 패턴도 파악할 줄 알아야 되고, 그 상권에서 소비자가 어떤 식으로 흐르는지 이런 부분, 그 다음 이 상권에는 어떤 업종의 경쟁력이 있고 어떤 업종은 절대적으로 피해야 되는지, 때로는 약간 포화 상태인 것 같은데도 어떻게 개선을 한 이 아이템이 들어가면 1등을 할 수 있다는 어떤 정확한 정보와 확신이 있든지, 그리고 창업을 함에 있어서 권리금이 높은 자리에 무조건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권리금이 많다고 좋은 자리일 수 있겠지만, 물론 이제 유동인구가 많고 흐름이 많은 자리는 당연히 권리금이 높겠죠. 근데 우리 아이템이 경쟁력이 있고 시설을 누구보다 더 경쟁력 있게 했고 서비스 마인드도 갖춰져 있다면 굳이 좋은 자리에 비싼 권리금을 내고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 반대쪽이든 뒤쪽으로 들어가도 우리가 1등 하면 그 자리가 제일 좋은 자리가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예비 창업자분들한테 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창업 비용을 소개해 줄 수 있는 분들, 심지어 창업 전문가분들이 인테리어나 어떤 그런 매장 계약을 소개하면서 수수료 받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어쩌면 그걸로 그게 그분들의 어떤 이익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굉장히 냉정하고 올바른 그런 창업 전문가를 만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이제 어떤 창업의 성공의 길로 가실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오늘 이제 그 아침에 자영업자 대출이 1000조가 넘었다는 뉴스를 보고 오늘 이제 이 컨텐츠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제 컨텐츠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창업 참 힘들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왜냐면 저는 이제 창업에 대해서 장점보다는 창업의 장점이 뭐가 있겠어요? 돈 버는 거죠. 그리고 남 눈치 안 보고 내가 사장으로서 내 매장을 또 운영해 볼 수 있다는 그런 것도 장점일 수 있고, 또는 내 매장 하나가 잘 됐을 때 2개, 3개 이런 식으로 지경을 넓혀 나가다가 어떤 가맹점 사업을 해볼 수도 있는 그런 장점도 있고, 또 어떤 미래성이 있죠. 그런 어떤 밝은 그런 장점도 있지만 그 이면에 단점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점을 찾기보다는 단점을 찾아서 보완하면 훨씬 더 성공의 지름길로 좀 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단점을 좀 많이 얘기하는 편이고, 그리고 이제 제가 상담을 워낙 많이 진행하는데 1년에 한 대면 상담만 한 200개 이상 진행을 해요. 또 이제 요청을 하시면 제가 지방까지, 제주도까지 가서도 상담을 해드리는데, 보통 이제 상담을 하면서 제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은 뭐냐면 창업하지 마세요. 그러면 이제 그 예비 창업자분들이 굉장히 당황해 하시죠. 아니 이렇게까지 멀리까지 어떤 상담비를 드린 것도 아닌데 자비를 들여서 내려오셔서 계약이라도 해주시고 이렇게 상담이라도 해주시면 인테리어 공사를 하시던 창업비를 받으시던 돈을 버실 텐데 왜 하지 말라고 하냐 이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본인이 하시려는 업종에 대한 기본기가 탄탄하거나 창업에 대한 어떤 준비가 잘 되어 있거나, 아니면 그 상권에서 모든 걸 이겨낼 만한 독창성이 있는 아이템을 가지고 계시거나, 아니면 그 상권에 대한 완벽한 이해도가 있거나, 이런 분들이 아니면 저는 창업하지 말라고 해요. 왜냐면 창업을 시켜드려 봐야 어차피 실패하실 게 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들에게 창업을 하지 말라는 컨텐츠가 아니라요, 창업이 그만큼 힘든 거니까 창업을 준비를 참 잘해야 된다 라는 그런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끝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창업을 너무 빨리 하고 싶어 하세요. 빨리 내 매장 갖고 싶고 빨리 오픈해서 막 손님들에게 서비스도 하고 싶고 이런 어떤 좀 다급함이 조급함이 좀 많으신데 상권을 알아보시고 점포를 계약하고 인테리어를 준비하고 또 그 아이템에 대한 어떤 교육을 받으시고 또 모든 거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시간을 충분하게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단점들을 보완할 수 있고 창업하였을 때 성공할 수 있는 어떤 큰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좀 긴 시간을 가지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창업을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번 컨텐츠를 찍었어요. 자, 오늘도 컨텐츠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마무리 인사할게요. 안녕!